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800만 동안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근당 나파벨탄 허가 실패에 관련된 부분으로 앞으로의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좀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식품의약처에서 식품의약안정처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허가 실패로 허가가 되지 못했던 부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근당 입장에서는 3상 임상을 빠른 시일 안에 준비를 해서 이제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데이터를 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확인을 하게끔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허가를 좀 받을 거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허가를 받았던 이제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랑은 또 별개의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레키노라주랑 어떤 부분이 좀 틀린지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차트를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파벨탄은 이제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 치료제고요. 레키노라주는 폐렴에 걸렸거나 연령이 50세 이상인 중등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로 나파벨탄에 대한 범위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키노라주는 항체 치료제로 세균, 바이러스 등이 항원에 침투를 해서 면역체계가 항원에 대응하려고 항체를 생성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체를 생기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면역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파벨탄은 반면에 그 기존 약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제 혈액 항응고제 그리고 급성 췌장염 치료제로 판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코로나19 쪽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임상 관련된 부분을 실험을 한 거죠. 참고로 나파벨탄은 이제 임상 이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위험군 환자 증상 개선율이 61.1%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표준 치료는 환자군 증상 개선율의 11.1%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레키노라주는 이제 입원 치료 이제 경증, 중등증 환자 증증 발생의 54% 감소, 그리고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 증증 발생률 68% 감소,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파벨탄과 레키노라주 자체가 좀 범위 자체가 틀리다, 범위가 훨씬 더 나파벨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기대를 해서 오늘 이제 주가가 장 초반에 많이 상승을 했죠. 종근당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허가가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더 다양한 범위, 그러니까 커진 범위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거의 이제 깃발을 꽂는 파운드 입장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하튼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주가가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허가만 되면 되레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보다는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받는지에 따라 좀 틀려질 것 같긴 한데, 그 가장 빠른 후보가 종근당이라고 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한 부분은 이제 식약처에서 조금은 승인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 뭐 이렇게 세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죠. 근데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만 모멘텀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랑은 좀 틀린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으로는 좀 팔았습니다. 개인만 매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재료가 이제 허가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약세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장 초반에 한 18만원 내외에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그렇게 뭐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시간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의 하한가가 17만 5천원이었어요. 17만 5천원. 근데 지금 실적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상당히 최근 실적 대비했을 때는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실적은 뒷받침이 된다. 그러니 너무 쫄지 말자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오늘 이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한 거래량을 만들어 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흐름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17만 5천원 내외에서 출발을 할 거다. 근데 이미 최근에 지난번 작년 11월 저점 부근 때까지 임박을 했다가 다시 올라간 흐름이라 만약에 작년 11월 저점 부근 때까지 임박을 하면 되레 또 매수를 또 슬슬슬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보시면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가격대가 15만원대입니다. 그래서 내일 17만원인데 뭐 매도를 부르면 장중에 16만원대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매도가 좀 크게 나온다? 그럼 뭐 15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5만원까지 가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매력이 이제 실적으로라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 다시 임상 관련된 부분 삼상이 돌입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의미의 그런 결과물을 또 내놓으면 되레 기대감으로 더 빠르게 앞선 고점을 잡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도 뭐 시간에 8%로 하락을 했고 10만 8천원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시간에서 역시나 연기금 쪽과 투신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종근당에 대한 이제 나파벨탄 관련된 부분의 실망에 대한 매도가 같이 이어지긴 할 겁니다. 근데 종근당 홀딩스가 원체 실적이 역시나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말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0만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과 올해와 거의 10만원 정도를 계속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강력한 지지를 해 주었을 때 결국에는 그 추가적인 지지를 계속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좀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좀 무조건 좀 매수를 좀 단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가격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은 뭐 좋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좋았고 올해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나마 종근당과 종근당 홀딩스가 그나마 실적이 나름 괜찮았는데, 종근당 바이오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원체 재작년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년 실적이 뭐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뭐 11만 9천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역시 72,500원으로 시간에 마감을 됐지만 결론적으로 7만원, 6만원 정도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 일단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투신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보셔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6만원 밑으로 간다 그러면 좀 슬금슬금 매수해도 괜찮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단기적인 재료로 인해서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업의 본질을 좀 잘 눈여겨보신다라고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체 그 나파벨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방에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한 방이라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리고 이제 결과가 좋은 부분으로 나오면 분명히 올라가겠죠. 근데 결과가 또 나쁜 흐름으로 나오면 좀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인 투자를 제일 하지 않아야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